2023 남부학부모교실 겨울방학특강 시즌2. 이곳은 요리학원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아이들 밥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열심히 보고 따라하는 편입니다. 모두들 분주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빠가 잘해요. 네. 좀 많이 썰어두면 되는 것 같아요. 명절 삼색나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남부학부모교실 겨울방학특강 시즌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설날이 지나고 나면 보름 정도 되면 정월 대보름 맞지 하죠. 근데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 세시풍속 가운데 1년 중 설날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필요한 나물, 그리고 국, 여러 가지 부름 깨기라든가 기발기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 정월 대보름 나물을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무나물, 오늘 여기 채 썬 거, 그리고 이거는 취나물, 건취나물을 불려서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고버섯입니다. 건표고버섯 불린 거 채쳐 놓은 건데요. 이렇게 3가지 보름 나물 밥상을 오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무나물부터 해볼 건데요. 무나물은 제가 미리 채를 쳐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400g 정도 되는 무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무를 준비할 때는, 우리 생채를 할 때는 이 푸른 부분이 많은 것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 무는 어느 부분은 다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길이는 저는 한 5cm 정도 이렇게 이제 폭으로 했는데, 조금 더 길게 원하시면은 조금 더 두껍게 썰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채를 쓰실 때 길이를 보면은, 자, 여기에 가로 세로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0.2cm 정도 두께로 제가 썰었거든요. 너무 가늘게 썰면 볶다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0.2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쓰실 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분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기퉁이를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세우면 돌아가지 않겠죠. 썰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세워 할 필요 없이 눕히면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천천히 썰게요. 0.2 정도 이렇게 두께로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두께로 썰으셔서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얘들을 모아서, 자, 여기서 또 다시 0.2 요렇게 쓰시면은, 자, 요런 두께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요 채예요. 근데 이 채를 그냥 볶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여기에 볶은 소금, 천일염 그냥 쓰시게 되면 쓴맛이 나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볶은 소금이나 구운 소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넣고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주실 때 이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댁에 다 있는 위생봉투에 얘를 조물조물해서 넣어둘 거예요. 자, 넣어두는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하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공기 빼고 20분 정도 둘 거예요. 20분 정도 두던 이유는 얘가 수분이 좀 빠져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볶을 때 부서지지가 않고 미리 밑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취나물 또 준비를 할 거예요. 한 20분 사이에. 자, 취나물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취나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건취나물을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삶았어요.
근데 어때까지 삶느냐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줄기가 다 펴져 있죠. 말려 있는 줄기들이, 요렇게 말려 있는 줄기들이 요렇게 다 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다 삶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 물을 넣고 설탕을 한 큰술 정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얘가 삶길 때 군내도 날아가고 더 부드럽게 삶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끓으면 얘 마른 나물을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넣고 센 불에서 10분. 그리고 이때 뚜껑을 닫으시면 안 돼요. 뚜껑을 열어놔야 군내가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중불로 또 10분. 그리고 나서 중불로 할 때는 뚜껑을 닫아 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조금 익혀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불을 끄고 뜸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들여주시면은 나물이 이렇게 돌돌 말렸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캉말캉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짜서 하실 때, 자, 너무 꽉 짜버리면은 짤 때 너무 바삭바삭해 갖고 우리가 다시 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약간 촉촉할 정도로 물이 있게, 자, 봤을 때 약간 촉촉하게 요 정도로 물이 조금 있게 짜주시면 되거든요. 안에 말려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김밥 펼치듯이 이렇게 쭉 펼쳐요. 자, 이렇게 펼쳐서 한 5cm 정도 길이 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 가운데도 한번 이렇게 썰어 주세요. 자, 여기 마늘,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그리고 대파, 다진 대파,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 국간장 이렇게 둘러서 간을 해 놓을 거예요. 자, 나물을 이렇게 간을 해서 바로 볶게 되면 나물에 간이 스며들 시간이 없죠. 그러면 간이 조금 슴슴한 게 깊은 맛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것도 한 10분 정도 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말린 표고버섯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안에 보면은 요 갓 사이사이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털고 탁탁탁 하셔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세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불려주시면 되는데, 물에 불려주실 때 빨리 불리시고 싶으면은 뜨거운 물 1컵에 찬물 2컵 1대2 비율로 해서 설탕을 1큰술 넣으셔서 불리면은 이 표고버섯의 군내라든가 말리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안 좋은 냄새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삼키고, 그리고 설탕을 넣음으로 해서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빼내지 않도록 설탕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뜨거운 물 하시지 말고 찬물에 하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자, 보면 다 돼요. 할 때 씻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 갓 사이사이 안에 먼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씻어주세요. 한 번 더 씻어준 다음에 얘도 물기를 짜요. 자, 이렇게. 얘도 물기를 짜고 나면 안에 있는 이 기둥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 기둥을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자, 이렇게 기둥을 잘라내고 물기 짰는 얘들을 씻을 때 요 위에도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자, 자르는 걸 이렇게 해놓고 자르면 미끄러워서 손을 다치시게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자,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때도 너무 두껍게 써시면은 드실 때 씹히는 식감이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두껍게 쓰시지 말고 얇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자, 건치나물 같은 경우에는 50g을 불리면 200g이 나와요.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중짜 크기로 20개 정도를 불리면은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 양 참고하셔서 이제 요리하실 때 불림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간 할 때, 자, 대파. 얘들 볶을 때 넣어도 상관이 없고 미리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I bought some corn for popping. Lights are turned down.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했고, 그러면 밑간은 지금 다 된 거예요. 자, 요것도 10분 정도 둘 거예요. 그러면 10분 둘 동안 얘는 이미 벌써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자, 20분까지는 안 됐겠지만 미리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20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밑에는 계속 물이 빠져서 짠 게 있을 거고 위에는 아무 그게 없죠. 그러면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하는 동안 한 번씩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주시면 더 좋아요. 할게요. 자, 물을 짜주시는데 이때 손으로 그냥 짜주셔도 되고 집에 배보자기가 있으면 배보자기에 얘를 넣어서 짜주시면 더 짜기는 편하겠죠. 배보자기 이용하셔도 돼요. 혹시 이 소금물 이거 덜 짜면 어떻게 돼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물을 덜 짜내고 그냥 하게 되면 간을 넣을 때 좀 많이 적게 넣어야 되겠죠. 다른 간 넣을 때. 얘가 소금간이 이미 돼서 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짜주시는 게 더 좋아요. 무는 꼭 짜주세요. 자, 이게 지금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인데 얘 들어가는 그 무 냄새나 이런 것들을 없애줘요. 그리고 단맛을 더 올려주거든요. 자, 생강즙을 내서 이렇게 넣어서 자, 손으로 쪼물쪼물. 자, 여기에 이제 양념이 들어갈 건데요. 양념은 일단 설탕이 들어가요. 다른 나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설탕이 여기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무의 그 특유의 향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고 나는 달달한 게 좋다 하면 요걸보다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늘, 그 다음에 다진 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불을 올릴게요. 요 할 때 다른 볼에다가 무를 묻히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팬을 나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이제 들기름하고 식용유 같이 섞은 걸로 하는데 왜 들기름만 하든지 식용유만 하든지 안 하고 같이 해요 하는데 나물 볶을 때는 들기름을 하면 좋은데요. 들기름이 발연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발연점을 높여주기 위해서 식용유를 이제 같이 섞어서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센 불에서 볶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볶아서 무가 약간 투명한 빛이 보인다 싶을 때 향이 약간 올라올 때가 되면 이제 생수, 무에는 생수를 넣을 거거든요. 자, 생수를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생수를 넣고, 자, 생수를 넣고 난 다음에는 약간 중불로 낮추셔가지고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무가 거의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보통 한 2분이나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면서 이제 볶을 거예요. 살짝 익혀주는 정도로.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되는 동안 자, 다른 볼을 제가 또 준비를 할까요? 자, 이제 취나물. 취나물은 취나물도 역시 여기 들기름하고 식용유 같이 했는 거거든요. 자, 넣고 그리고 보면 주로 들기름을 많이 사용해요. 나물에는. 왜 참기름을 안 써요 하는데 참기름을 쓰면 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나물에서 나오는 취나물 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강한 게 만나면은 별로 향이 안 좋겠죠. 그래서 취나물이든 향이 강한 나물을 볶으실 때는
들기름 쓰시고 참기름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간해놨던 거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넉넉하네요, 낙낙해요 이럴 때는 육수를 준비했는 거를 조금 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수를 언제부터 넣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파하고 우리가 이런 걸 넣었는데 얘들이 타닥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럴 때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요럴 때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3스푼 정도 미리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짝 마른 것보다는 약간 촉촉한 게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분감이 있게 볶아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나물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고 이제 여기 여기 나물도 지금 보면은 아까 무나물 색깔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얘도 수분이 너무 없을 때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있을 때. 근데 이거를 나물을 얼마나 잘 볶았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는 무나물을 볶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경과한 다음에 무나물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 제가 덜 볶은 거예요. 조금 더 볶아야 돼요. 근데 처음 한두 큰술 정도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불을 끄고 그만했어요. 고기까지.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수분 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잘 볶으신 거예요. 나물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다 됐으면은 여기에 참깨 넣어서 마무리.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여기 들깨가루 넣을 거예요. 자, 들깨가루 넣고 그냥 하면 너무 퍽퍽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육수 살짝 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식혀도 되지만 후라이팬에 있는 열이 있어서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더 물러지겠나,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볼에, 넓은 볼에 하셔도 되고 볼에 일단 이렇게 펼쳐가지고 얘가 한 김 나가도록, 한 김 나간 다음에 이제 예쁘게 접시에 담아 내시면 돼요. 자, 모든 나물들은 다 똑같이 한 김 나가고 난 다음에 접시에 담으시면 되거든요. 표고버섯은 들기름, 식용유 같이 썼어요. 같이 하고요. 자, 여기에 육수 제가 준비를 미리 옆에 해놨어요. 자, 하고 나서 자, 볶아 주실 거예요. 똑같이. 자, 이렇게 볶으면서 얘가 수분이 조금 없다 싶으면은 아까 건치나물 했을 때처럼 이렇게 물을 둘러주세요. 물 둘러주시고 또 볶아주시고. 근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남아있도록 안 하셔도 돼요. 무나 뭐 이런 것처럼 물기가 밑에 짜박하게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얘는 약간 꼬들꼬들하게 먹는 맛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향이 올라오면 이제 얘가 익었다는 얘기거든요. 양념도 어느 정도 되고. 항상 나물을 볶으시다가 언제까지 볶아야 되나 하실 때는 향이 싹 올라오면 아, 이제 됐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통깨, 준비해둔 통깨 뿌릴 거예요. 통깨 대신 떨깨가루 뿌리셔도 돼요. 떨깨 좋아하시는 분이면 떨깨가루 뿌리셔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 김 나가게. 자, 이렇게 한 김 나가게 준비하시고. 자, 미리 볶아둔 나물은 이제 한 김 다 나가고 식은 것 같으니까 제가 담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름 나물 3가지 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물이나 뭘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위에 깨를 뿌리는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깨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뿌림으로 해서 아무도 손을 안 댄 첫 음식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듣고 배운 대로 모두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면 수분이 다시 위에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닌데 뭔가 간이 안 맞아요. 뭔가 이래 안 뜨거워서 그래. 센 불에 타지 않게 골고루 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좌충우돌 끝에 완성했습니다. 예쁜 용기에 정성껏 담고 참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앞으로 이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만드신 거 쇼핑백에 넣어 가시는 것보다는 보자기에 싸서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우리나라 성조님들은 이 보자기를 복을 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여러분들도 복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쇼핑백보다는 보자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마른 목골로 넣고 우리가 만든 반찬을 한가운데 놓으세요. 그리고 요 내 귀를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셔요. 내 앞에 있는 이 보자기를 안쪽으로 넣어서 요 밑으로 살짝 이렇게 이 앞쪽에 있던 보자기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자, 여기에 있는 요쪽 귀를 요쪽 귀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서 얘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요 옆을 이렇게 잡아 주셔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묶으셨으면 얘를 가운데를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그냥 감아주시면 돼요. 자, 감고 나면 여기 앞자락 하나만 남았죠? 아까 내 앞으로 빼뒀던 거. 자, 얘를 탁탁 이렇게 당기세요. 내 앞으로 탁탁 당기시면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죠. 그러면 너무 넓다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해서 묶어놨던 가운데를 향해서 솔솔솔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자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색나물 만들기는